자발적 외톨이 그 5번째 이야기. 봄이 되고서 머릿속에 자발적 외톨이란 생각이 뜸해졌다. 겨울에 늘 생각하던 그 말을 멀리하게 된 원인을 찾아본다. 아마도 봄 날씨 때문일 수 있다. 이건 가정에 불과하다. 따뜻한 날씨와 자발적 외톨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건만 일단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 어제와 오늘이 시간의 단위에 불과하듯이 겨울과 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일이 오늘에 잊히듯이 겨울의 일도 봄에 잊힐 수 있는 것은 지당하다. 어제의 내가 한 일과 무대가 오늘과 다를 바 없듯이 지난 겨울에 내가 한 일도 일은 이 봄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 머릿속에는 자발적 외톨이란 말이 차지하는 공간이 팍 줄어들었다. 우격다짐으로 이제 하나하나 밝힐 필요가 있다. 언 땅이 녹은 후부터 물통을 치고 산길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 것이 자발적 외톨이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게 한 것이다. 입김이 입술에 자잘한 얼음 알갱이 되어 달라붙을 정도, 강추해서 먹고 살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생명의 원천인 물을 짊어지고 마을 끝에서 숙소까지 얼마나 오르내렸던가.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 물통이 무겁다는 생각, 손가락이 동상 걸릴 것 같다는 생각, 마개를 한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즐기려고 했다. 당면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껏 하지 않던 새로운 짓을 한다는 것에 긍정적이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발적 외톨이란 말을 끌어들인 겨울이었다. 힘들진 않았어도 어느 해보다 겨울이 길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활동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자발적 외톨이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하며 또 하나의 단어를 억지로 연결했다. 행복이 그것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닌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다. 그러자 바로 답을 낼 수 있었다. 보이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다. 밤마다 듣는 음악이 우선 그 답이었다.
음악을 방해하는 겨울바람도 밉지가 않았다. 내게 행복을 주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 것에 답을 찾았다. 전기였다. 이 둘은 단짝으로 내게 행복을 주는 두 조건이란 글도 썼다. 돌이켜보아도 행복의 두 조건으로 충분했다. 겨울이 서서히 끝나갈 즈음부터 음악을 듣는 횟수를 줄였다. 그리고 허기진 정신을 채우려는데 시간을 더 투자했다. 마침내 겨울이 물러나고 봄이 되었을 때 지난 겨울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겨울에 버틴 두툼한 옷뿐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따뜻해지다 이따금 꽃샘 잎샘이 끼어들었어도 그 추위는 겨울의 그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었다. 숙소와 초소를 오가는 단조로운 하루는 지난 겨울이나 현재 이 봄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마음은 크게 다르다. 아직 내 산엔 봄 기운을 느끼지 못한다. 새싹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까닭이다. 생명 있는 것으로 봄 기운을 느끼지 못해도 생명 없는 자연에서도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땅이다. 푹푹 빠지는 질척한 땅에서 봄 기운을 점차 느끼면서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 마치 까마득한 옛일처럼 생각되면서 내 머릿속에서 자발적 외톨이란 생각이 떨어져 나가려고 안달인 것 같다. 또 한 생각. 두 번 다시 지난 겨울처럼 같거나 비슷한 조건에서 자발적 외톨이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자문한 것도 안달하게 한 까닭이다.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이제 어디건 갈 수 있게 된 것도 자발적 외톨이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게 한 원인이다. 2시간 이상 길어진 해가 지고 났어도 요즘은 땅거미가 찾아들지 않는다. 긴 낮으로 말미암아 갇힌 겨울에 비해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마음 먹으면 해가 진 후에도 어디든 갈 수 있다. 물론 혼자다. 혼자이므로 외톨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겨울의 자발적 외톨이와는 개념이 다르다. 마을 어귀까지만 가도 부지런한 농부들이 사다리를 타고 사과나무에 매달린 것을 볼 수 있다. 나와 얽힌 사람이 아닌데도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 사람들 틈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 차문을 내리면 뒷간에서 막 퍼낸 것 같은 악취가 초대하지 않아도 궁전조수석에 찾아든다. 이 역시 농부들이 사과나무에 영양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퇴비 냄새에서 사람들의 손길이 베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소나 돼지 등 가축을 길렀고 그것을 어떤 농부가 사서 농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나와 무관한 사람들의 냄새를 맡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퇴비 냄새도 악취라 여겨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런 냄새가 나는 시골길을 다닐 때 불이 나게 차문을 닫곤 했다. 들어온 악취가 있는데도 더 못 들어오게 하려는 속된 생각이었다. 고약한 냄새를 거부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속에는 더한 오물이 있다. 다만 그것이 몸 밖에 나가지 않았기에 냄새가 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것을 깨닫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갑자기 어렸을 적 생각이 난다. 뒷간에 앉아 볼일을 볼 때 나는 코를 틀어 막았다. 숙성한 뒷간 냄새와 방금 배설한 따뜻한 냄새를 한꺼번에 거부하려는 것이다. 몸속에 가득 저장한 오물은 더럽다 여기지 않고 몸 밖에 내보낸 오물을 더럽다고 여겼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깨달은 것이 다행이다. 이 단순한 이치를 나와 남의 관계에 적용해도 들어맞는다. 틀어막은 내 몸속 오물 냄새를 남이 맡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다. 그 남이 아리따운 미모를 가졌음에도 더 꾸미려고 값비싼 화장품과 향수를 뿌려도 본질적인 냄새는 어쩌지 못한다. 남이 그녀라고 가정하자. 그녀의 향기보다 보이지 않는 몸속 오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정작 그녀가 아닌 나에 달렸다. 내가 그녀의 창자를 상상하는 순간 그녀의 겉을 위장한 향기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녀의 악취가 내 코에 진동할 것이다. 할 일 없이 요즘 일 마치고 여기저기 자주 돌아다니며 맡는 온갖 냄새에서도 나는 자발적 외톨이에서 탈출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생각하건대 자발적 외톨이라 여기고 그에 충실하며 보낸 날이 참으로 행복했었다. 2011년 3월 15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쓴 사람과 같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